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결혼을 내년에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연애할 때는 이렇게 결혼 생각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되게 막 결혼에 대해서 그냥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뭐 이렇게 되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결혼 진짜 내년에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되게 뭔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뭔가를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혼 안 하면 되지 뭐. 결혼은 정말 하고 싶은데 하면 되지. 근데 정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왜 돌아올 수 없어? 또 요새 돌아온 돌싱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럼 결혼을 하는데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책임을 안 질라 그래요? 책임을 지는데 왜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한테 이래 얘기야. 돈이 지금 공예가 돈을 빌리려는데 스님 빌리면 갚아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 그럼 당연히 갚아야지. 갚기 싫은데요. 그럼 빌리지 말아야지. 공한데요. 그럼 빌려라. 이런 얘기하고 같아요. 거기는 아무 다른 얘기가 없다. 그러니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니까 뭐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100% 버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벌써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을 마련해놔도 남편이 아니 이게 간이라고 맞췄나 이래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경상도 남자 뭐 무슨 뜻이에요? 싱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소금을 덜 넣었나 해가 내가 먹어보니까 딱 맞아. 간 맞구만 이래요. 그럼 남편이 또 먹어보고 야 니 그게 혀가? 이래요. 이렇게 해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살려면 어떠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간을 5라 그러고 한 사람은 입맛이 10이라 그러면 5에 맞춰서 음식을 해서 10인 사람은 소금을 좀 더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남편 입에 맞춰가 10이라고 해놨을 때 자기는 좀 짜면 끓인 물을 조금 타서 먹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작은 것부터 맞춰야 돼요. 방 안 온도도 더워 죽겠다 이런데 남편은 추워 죽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온도를 맞춰야 돼요. 남편 온도에 맞추고 내가 좀 가볍게 입고 생활하고 땀을 조금 흘리고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춥다 남편이 덥다 그러면 남편 온도에 맞추고 내가 약간 쇠탈 하나 입고 살아야 되고 그게 조절이 안 되면 각방 쓰고 볼 일만 가끔 만나서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면 이익을 조절해야 되고 견해가 차이가 있으면 견해를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향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으면 그것도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상대에게 무조건 맞춰버리는 거예요. 내 걸 탁 놔버리고 탁 맞춰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럼 이건 뭐 상대하고 말대꾸하고 할 것도 없어요. 알았어. 춥다 그러면 알았어 온도 높여주면 되고 덥다 이러면 알았어 하고 낮춰주면 되고 뭐 싱겁다 그러면 소금 넣어주면 되고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맞추는 게 도요. 근데 반드시 맞춰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 맞추는 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 받는 수준이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상황을 얘기해야 돼요. 당신한테 맞추면 좋은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반반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중간 지점을 선택하는데 그거는 상대의 동의를 얻어야 돼. 내가 맞추는 건 동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이건 동의를 얻어야 돼. 동의를 안 해주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해주면 제가 맞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지, 헤어지면 되지.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반도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반반 맞추는 것을 내 식대로 하자 하는 건 내가 생각해도 그래 하고 싶지만 그건 내가 좀 욕심인 줄 알아요. 반반 맞추자 하는데 남편이 안 맞추거나 아내가 안 맞추면 이 굉장히 반반은 정의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내가 다 하지 않은 것도 반반 하지 않았는데도 안 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맞춘다는 거는 상대에게 맞춰도 되고 상대가 나한테 맞춰도 되고 반반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니는 네 방 쓰고 나는 내 방 쓰고 니는 짜장면 먹고 나는 칼국수 먹고 이렇게 나눠 먹어도 되고 똑같이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반반이 정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주로 이제 여기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은 반반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가 동의하는 게 정의입니다. 서로가 합의되는 게 정의예요. 합의되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맞추려는 준비가 돼 있으면 결혼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게 안 돼 있으면 나이 30, 50, 60이 돼도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어린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이가 15살이 돼도 그게 준비가 됐으면 같이 살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결혼은 무슨 나이하고도 관계없고 직장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집을 마련했나 뭐 혼수하고도 관계가 없고 상대와 같이 살면서 뭐든지 상대하고 의논해서 맞출 준비가 내가 됐나 안 됐나 이게 됐으면 결혼하고 안 됐으면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두렵다는 건 뭘 말하냐? 맞추기가 귀찮다. 어째 맞추지? 와 나만 맞춰야 되나? 이런 짠머리를 지금부터 굴리기 때문에 지금 힘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렇게 결혼을 막상 하자 하는데 약간 두려움이 생기면 엄마 아빠가 평소에 결혼 생활에 티격태격 좀 했겠다 이렇게 짐작이 돼요. 그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나는 결혼 안 할란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크니까 잊어버리고 결혼을 하려는데 막상 연애할 때는 괜찮은데 결혼 딱 하려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에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갈등이 심하면 아이들이 결혼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결혼 안 하겠다가 아니라 결혼을 하려면 자꾸 이렇게 막판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물러서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는 엄마 인생이고 엄마 아빠는 안 맞춰서 그래요.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생년월일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안 맞춰서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하려면 그렇게 이미 내가 그래 같이 사는데 뭐 그냥 맞추고 살지 이렇게. 그럼 내 주장은 하나도 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해가 내 걸로 관찰하면 다행이고 내게 관찰 안 되면 양보를 하고 중간쯤 양보를 해가 되면 다행이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통째로 양보하고 이건 저 통째로 양보하고 저거는 내 걸로 관찰해보고 그러니까 이걸 고집하면 싸움이 되고 주장을 하다가 약간 문제가 생기면 그냥 후퇴하면 돼요. 근데 무조건 후퇴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자기가 그 수준은 안 되니까 일단 대시를 해보고 안 되면 작전상 후퇴를 하고 또 시간을 좀 봐가 또 밀어붙였다가 또 안 되면 약간 후퇴를 이런 거를 힘들다 고집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기 힘들어요. 그걸 재미로 관찰 한번 시켜볼까? 안 되겠다 후퇴하자 이러면서 이제 밀어도 보고 땡겨도 보면서 이 밀당이라 그래 아시겠어요? 이렇게 밀당을 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걸 재미로 해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서로 짜그락짜그락 소리 나게 싸우면서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진짜 그걸 갖고 싸워가지고 이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있고, 자존심 상한다고 가자 말 안 하고 남이 보면 저 두 부분은 큰 소리 하면 안 냈다, 그런 부분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이 감정을 억제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감정도 조금씩 드러내 가면서, 그러나 이제 상대를 봐가면서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살면 돼요. 이 세상에 별 남자 별 여자 없어요. 네, 제가 맞추면 모든 남자가 다 괜찮고, 못 맞추면 뭐 어떤 남자도 같이 못 살아. 이게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그 남편분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예. 만약에 이렇게 부모님이 당연히 이렇게 당연히 좋은 분이라 생각하지만, 이게 만약에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거나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을, 저는 성격상 무조건 네네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정말 참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벌써 참지 못할 경우, 그런 거 참지 못할 일은 없어요. 혹시나 있을까 봐. 없어, 그런 거는. 그건 내가 못 참는 거지, 참지 못할 일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못 참는 거지. 그게 말씀드리면 약간 이제 막 예의가 없게 보이거나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까 봐. 누가? 제가요. 제가 그렇게, 부모에게? 네, 제가 아이고 무례한 못된 거 아닌가 부모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그렇게 그 이상하네요. 바로 무례하게 굴라고 결심을 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부모님이 무례하게다, 그 무례하다고, 이게 무례한 거예요, 알았어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이러면 되지. 뭐가 어렵다고. 근데 어떻게 남자 괜찮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괜찮아요, 남자가? 네, 너무 괜찮죠. 네. 내가 봤을 때 남자 괜찮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한다면 네. 고부간의 갈등은 아주 심할 거예요. 네. 각오해야 돼. 왜 그러냐? 내가 봐도 괜찮은 남자니까 지 엄마가 볼 때는 얼마나 괜찮겠어.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에 대한 프라이드, 자기 아들에 대한 게 지나쳐요. 내가 봐도 괜찮은 남자다 하면 그 부모는, 늙은 여자는 그 남자를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그 괜찮은 아들, 그건 자기가 만든 아들이에요. 나는 주스 남자지만은 괜찮은 아들을 만든 엄마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그 남자를 데려왔으니까 어머니가 자기한테 12조로 나옵니다. 이걸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괜찮은 남자를 선택할 때는. 근데 막 말썽꾸러기 천하 못된 남자하고 결혼할 때는 이거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 준 것만 해도 고마워가지고 그저 도망만 가지 말고 살아라, 고맙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괜찮은 남자를 선택을 하면 자기 이 괜찮은 남자로부터, 아들로부터 자기가 보상 심리가 있는데 이거를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에 늘 가시가 들어있습니다. 가시가. 그럴 때 자기가 늘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시가 있으면 남자 뺏겨가 저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분은 아닌데.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만 딱 하면 금방 없어지고, 또 괜찮은 남자를 키워가지고 나한테 줬으니 고맙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라고 보지 말고 이 괜찮은 남자를 만들어준 공로를 늘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남자가 돈을 벌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나한테 갖다 주면 원가를 빨리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투자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 중에 10만, 10만, 20만, 20만 딱 떼가지고 어머니에게 딱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일이 없는데, 이걸 다 내 남자인데 네가 왜 관여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뭐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이게 무슨 궁합 보는 거하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 심리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벌써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괜찮은 남자다 보니까 그러면 그 시어머니는 아들 애지중지하겠구나, 기대가 많겠구나, 이런 걸 딱 자기가 이미 알고 미리 선수를 딱 쳐서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대꾸하지 말고 아이고 죄송해요 어머니 이러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딱 뭐든지 가끔 집에 오면 아들을 빨리 원주인한테로 남편을 돌려주고 그래 여보 엄마한테 가서 자 난 맨날 자잖아 오늘 엄마한테 가서 자고 와 이렇게 보내주고 돈도 월급 받으면 딱 떼서 보내주고 이렇게 미리 선수를 딱 치면 갈등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현명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